길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전날 내린 집중호우 탓에 살짝 열려 있습니다. 한 차량이 그 위를 지나자 맨홀 뚜껑이 완전히 벗겨졌고 때마침 한 여성이 맨홀에 발을 디디면서 순식간에 빠집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는 게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60kg가 넘는 쇳덩이로 만들어져서 웬만해선 꿈쩍도 안 할 것 같지만 홍수 때 하수관 수압이 높아지면 맥없이 열리고 맙니다. 이래서 도입된 게 추락 방지 장치를 단 맨홀에 의무화입니다.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철제 안전망이 달려 있습니다. 45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침수 가능성이 큰 중점 관리 구역에서 추락 방지 장치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봤더니 인천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울 51%, 세종 1.2%, 가장 낮은 전라북도는 0.5%에 그쳤습니다. 전북도청 측은 추락 방지 시설 의무화는 신규 맨홀에만 적용되는데 신규 공사 건수 자체가 적었다고 해명합니다.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적고 따라서 맨홀 공사 건수가 적어 설치율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의무 설치 대상이 신설 맨홀에 한정된 데다 예산 지원도 없다 보니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 설치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식의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설치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맨홀도 교체 의무 대상에 넣는 한편 중점관리구역 구형 맨홀 뚜껑 22만 개의 교체 비용 1,1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기재부와 내년 예산안을 협의 중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폭우로 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린 상황. 한 차량이 지나가자 맨홀 뚜껑이 옆으로 완전히 옮겨져 구멍이 생깁니다. 이를 발견 못한 여성이 우산을 펴고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맨홀 안으로 추락합니다. 밤사이 최대 18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이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요. 하마터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상인 2명이 막대 등을 이용해 깊이 2m가 넘는 맨홀 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잠기고 호흡만 할 수 있게끔 이래가지고 진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부실도 지적됩니다. 맨홀 안에는 하수관을 오갈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구조 과정에서 테이프로 고정된 사다리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이제 그 사람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도중에 힘을 쓰니까 이게 그냥 툭 부러지더라고. 부러지면서 이제 뒤로 머리를 찍어버려. 지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는 집중호우에 40, 50대 남매가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집중호우 때 맨홀은 도시의 시한폭탄입니다. 이후 2022년부터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는 거의 안 된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로 올해도 역대급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장마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윤광입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잠기고 호흡만 할 수 있게끔 이래가지고 진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네, 장마철 초입에 들어서면서 오늘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자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 물품을 두고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가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맨홀에 빠지는 사고 이제 뭐 비가 많이 내리는 철이 되면 맨홀이 또
뚜껑이 막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자주 날 수 있는 사고던데 이번 화면 봤더니 좀 약간 아찔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보행자라면 맨홀에 빠질 걱정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4일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180mm의 지금 강수량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맨홀 뚜껑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이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가면서 뚜껑이 말 그대로 이탈한 겁니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여성이요. 미처 이 뚜껑이 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맨홀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인근 상인들이 곧바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맨홀의 부피가 2m 정도 됐었는데 막대기 등을 동원해서 이 여성을 다행히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이 인근 상인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저 여성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은 없어서 바로 귀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 맨홀 같은 부분 결국 추락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 같은 데에 어떤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면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빠른 구조가 있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태도 양호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 뭐 주변 분들이 확 도와주니까 큰 사고를 면한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자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뭐 보상이나 보호 조치 같은 건 없나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서로 돕고 구하는 일은 정말 의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상 같은 부분이 지자체나 소방청, 행정안전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구하다가 내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상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이 보상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을 한 경우에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보상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구조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저 맨홀 뚜껑 잘 아시다시피 쇠로 만들어서 사람 힘으로 잘 들기 못할 정도로 무거운데 왜 저렇게 열리는 거죠? 이제 빗물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요, 그 내부 맨홀 아래쪽에 수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압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제 몇 톤에 이르는 그런 수압이 작용을 하다 보면은요, 이 맨홀 뚜껑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들썩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흐르게 되면서 오히려 이 빗물이 역류하는 모습, 빗물의 역류에 따라서 이 맨홀 자체가 수압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곧 또 장마철도 앞두고 있어서 이 맨홀 관리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났던 지역이 또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뭐 이 점검 같은 건 좀 없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사실 이 부산 이 지역이요 상습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건데 작년 9월에도 부산 연제구 한 도로가 물에 잠겨서 차량 대여섯 대가 침수됐다는 그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같은 날 다른 도로에서도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상습적인 침수 구역임이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지난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로의 어떤 점검이라던가 빗물바지 같은 부분들을 설치하자 이런 부분들이 구상으로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 않아서 빠른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열린 맨홀에 빠져서 추락하는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의 여름이죠. 2022년 여름에 서울 그것도 서초구에서 40대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8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붉은색 비옷을 걸친 여성과 우산을 든 남성이 건물을 나섭니다. 40대 중년 남매의 모습입니다. 밖으로 나온 남매는 도로를 건너려다 맨홀에 빠져 실종됐고 며칠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매의 유족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서초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맨홀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당시 맨홀 뚜껑이 열린 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아리 지형인 강남역 일대에 이미 잦은 침수 피해가 있었고 2011년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이 이탈한 적이 있었다며 천재지변이 아닌 서초구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 맨홀 사고가 저것뿐만이 아니었죠. 또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확인하신 부분은 2022년도에 네. 있었는데 이제 남매가 서초구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다가 맨홀에 추락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이 맨홀의 관리상, 이 지자체의 책임을 물어서 16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이전에도 2023년도 울산시에서는 맨홀에 다리가 빠져서 다리가 정말 심하게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었었고요. 2020년도에는 중학생이 폭우로 이제 맨홀 덮개가 열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빠졌다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매해 지금 맨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뾰족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이후부터 맨홀의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던데 이거는 제대로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설치 비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 이제 추락 방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 둔다거나 역류 방지 장치를 마련해 둔다거나 어떤 스마트 센서를 도입해서 수압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지자체에 알림 경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전국 맨홀에 이런 추락 방지 시설, 이중 잠금 장치 등이 도입이 된 것은 약 9%에 이르지 않는다는 지금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맨홀이 346만여 개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빠른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제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시민들이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맨홀은 밟고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맨홀을 좀 피해서 옆으로 도로로 가상이 쪽으로 좀 비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숙 침수 구간일 경우에는 비 올 때 다시 한번 주의하라 이런 당부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나 우산 같은 부분으로 어떤 이 지형을 좀 확인하면서 건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많은 폭우가 내리면 시야도 잘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어떤 개별적인 조치에만 의존을 할 수 없어서 지자체에서 빠른 어떤 점검이나 관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걷다 맨홀 뚜껑을 밟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뚜껑이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맨홀의 두께는 2.5cm로 지난 2006년에 설치됐습니다. 사고 이후 관련 기관마다 낡은 콘크리트 맨홀을 찾는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지 않고서는 그 안에 어떤 재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자체 전산망에 맨홀 현황을 적어놓는데 콘크리트나 주철 같은 재질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맨홀이지만 그 속에 철근이 포함됐거나 추락 방지망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일일이 열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설치된 맨홀만 27만 개가 넘습니다. 맨홀이 위치라든지 뭐 개수가 지금 등재는 되어 있는데 조화 맨홀이라고 따로 구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제품을 조금 이제 뭐 싼 제품을 쓰는 경우도. 낡은 콘크리트 맨홀의 교체나 보강 공사가 시급한데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의 특성상 맨홀 아래로 바닷물이 지나가다 보니 염분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산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열화 인자들이 있는데 해수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어떤 콘크리트는 열화가 속도가 더 클 수 있다. 사람이 밟아서 그랬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맨홀 수는 340만 개. 맨홀 뚜껑과 관련해 보다 꼼꼼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